첫 번째 뉴스 달려보죠. 돈 스파이크의 반성문 통했다라고 잡아봤습니다. 수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작곡가 겸 방송인 돈 스파이크 씨. 자, 양 변호사님, 검찰의 구형이 5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못해도 실형 1년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 동종 전과도 많고 심각한 중독자이고.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집행유예입니다.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집행유예로는 최고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유예를 해준 이유를 보면 그 돈스파이크의 반성문을 보니까 40대 중반에 괴로워진 걸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고 노력해서 뭐 재기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밝히고 있고 주변에 탄원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탄원서가 아무래도 재범을 좀 억제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라고 했고요. 한 가지 저는 이제 마약 종류의 수사나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변 다른 범죄자들 찾기 위해서 그 부분, 그러니까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부분도 집행유예 사유로 하나 꼽고 있긴 한데 문제는 돈스파이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 2010년도에 대마초 그리고 동종의 마약 전과도 있었다라는 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교수님, 동종의 마약 전과가 무려 3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 또 마약 사건, 마약 사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재판부가 이거 좀 너무 봐준 게 아닌가. 물론 아까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뭐 마약 사범에 대한 뭐 이런저런 정보 제공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예, 물론 이제 1심 선고니까 이제 뭐 검찰에서 다시 또 뭐 항소를 하겠죠. 그리고 이제 2심 결과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긴 되겠습니다만,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스파이크 씨의 그동안의 어떤 행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번에 실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었는데 또 의외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마약 사범이 4,747명이라 그러는데 그중에서 한 44% 정도가 1심에서 그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최근에 이제 10대의 그 마약 사범들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예인들에 대한 이건 상당히 상습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재벌의 뭐 손녀라든가 이런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연예인 마약 범죄가 이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앞에서 있는 뭐 탄원서라든가 또는 뭐 반성문이라든가 이런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이 양형에 상당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아, 이 당연한 얘기를 왜 제목으로 뽑았을까요? 입이 쩍 벌어지는 영상 확인해 보시죠. 자, 고속도로 문제없이 잘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앞에서 뭔가가 휙. 아이고, 저게 뭐야 저거. 다시 볼까요? 2차로에 있던 검은색 차량. 그렇습니다. 저것의 정체 바로 감자튀김. 양 변호사님. 아, 세상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저 사람이면 진짜 양반입니다. 이거. 저는 저거 실수로 떨어뜨리는 거 믿고 싶네요. 너무 정말 불량심적이죠. 이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거 황당할 정도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과태료를 떠나서 담배꽁초처럼 작은 것도 아니고 저렇게 우수수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다? 참고로 과태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불법 투기를 했을 경우에 하나 두 개씩 던지는 거는 5만 원 정도이고요. 예. 글쎄요, 뭐 비닐봉지에 담긴 포장된 쓰레기는 2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저건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헷갈리긴 하네요. 이야,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사진 보시죠. 자, 이곳은 충남 천안시의 한 고시원입니다. 아유, 이거 뭐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저 침대 좀 보세요. 저 이불이랑 막, 아유, 저 바닥은 또 어떻습니까? 배달 이 음식 쓰레기로 엉망진창이에요. 자, 창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아하니 혹시 도둑이 저렇게 만들어 놓고 도망친 걸까요? 아니죠. 2달 동안 저 고시원에서 살고 튀어버린 야반 도주한 한 입실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아하, 이 사람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저게 이제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시원 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충남 천안시에서 고시원 사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요. 여성 입실자가 이제 그 2달 반 동안에 고시원을 지내면서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입실자가 월세 입금을 하지 않아서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됐고 나중에 이제 결국 문을 갖다가 열어보니까 저런 상태까지 됐는데 입실자가 지적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들리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저렇게 쓰레기로 방을 가득 채우고 만약에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해놓고 나가게 된다면 저거는 바로 이제 청소만 하고 다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것은 형법상의 재물 손괴 혐의가 적용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가끔씩 저렇게 그냥 그 어디 음식점에서도 먹고 돈을 안 내고 간다든가 또 저런 식으로 또 없어진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끔씩 벌어지네요. 예, 아유 답답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망설임 없이 나선 이웃입니다. 자, 뭔가 좀 제목만 봤을 때 미담 같아 보이죠? 함께 보시죠. 자, 손수레에 쌓아둔 폐지가 무너지려고 하는 그 아슬아슬한 순간 어디선가 자, 누가 등장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군인이 와서 할머니 저 폐지를 막 몸으로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할머님이 고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쓰러질 것 같아. 자, 이때 또 다른 어떤 지나가던 행인도 동참을 해서 저 폐지를 잘 고정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자세한 얘기 전해주시죠. 네, 지난 6일 오후 2시 반쯤에요. 영등포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할머니가 저렇게 손수레에 폐지를 올려놨는데 이게 기울어져서 힘들어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폐지가 무너지려고 할 때 이걸 지켜보고 있던 길에서 한 군인이 달려왔고요. 이 폐지가 쌓인 손수레가 쓰러지지 않게 몸으로 저렇게 밑에서부터 들어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떨어진 폐지를 다시 주워서 할머니 손수레에 올려놓기도 했는데 이를 지켜본 다른 남성도 이 할머니를 돕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따뜻함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좁은 골목길을 지나는 블랙박스 차량. 자, 그런데 길 한가운데서 저렇게 사람들이 허리를 숙이고 뭔가 줍고 있죠. 바로 바닥에 떨어진 폐지를 쭉쭉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을 비껴가는 노란 봉고차도 보이고 한참 저렇게 허리를 숙이고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바닥에 내려둔 가방을 들고 이만 총총 지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자, 폐지를 줍겠다고 바닥에 가방까지 던져놓고 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운 사람들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중학생, 여학생,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2명의 여학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할아버지 일이겠지 그러고 할아버지를 지나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학생들 이렇게 막 달려와가지고 가방 내려놓고 할아버지 다 도와서 폐지를 이렇게 쌓아놓고 그제서야 자기 갈 길을 갔다고 합니다. 어느 집 자식인지 너무 예쁜데 학교나 경찰서 같은 데서 표창장 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준비한 뉴스 이어가죠. 아슬아슬 숨 멎을 뻔 점점점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확인해 보시죠. 자, 신호를 받고 정지선 지나서 지금 오토바이가 멈췄는데 바로 그 좌회전하는 버스 아우! 이야, 세상에 깻잎 한 장 차이로 겨우겨우 피했습니다. 사고를 면했어요. 자, 이 기자, 저 상황에서는 오토바이 잘못이라고 봐야 되나요? 버스 잘못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경찰에서는 1차 조사 결과 버스 잘못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정지선을 지나서 멈췄고요. 이 버스가 좁게 좌회전을 하면서 충돌할 뻔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뛰어내리면서 사고는 면할 수 있었는데 현재 1차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를 가해자로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전사나 공제조합 측 연락은 없는 상태라고 하고요. 이 버스 기사는 사건 당시에 사과만 하고 이 보험회사 접수조차 안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왜 접수를 안 해주는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사고가 난 거다 이렇게 버스 측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블랙박스 차 문제 없죠. 그런데 4차로에 있는 저 덤프트럭 주목해 주세요. 앞에 피했습니다. 와, 세상에. 옆으로 샥 피하는 저 블랙박스 차량 10년 감수. 자, 양 변호사님 진짜 간발의 차로요. 순발력도 좋으셨고요. 다행히 1차로에 다른 차가 없었어요. 저희 회색차 팍 지나갔잖아요. 예. 저 차가 만약에 바로 옆에 있었으면 또 추돌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대형 트럭이 왜 앞에 서 있는 차를 들이받았을까? 아무래도 전방주 씨 저런 운전 같은 거 한 것 같지 않을까? 뭐 그러네요. 사고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의심이 갑니다. 예. 와, 여기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진짜. 예. 어우, 아슬아슬.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가 단톡방 만든 신우입니다.
일단 제목부터 그냥 숨이 턱 막히는데요. 네, 신우이가 시가 단톡방을 계속 만들어서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신우가 멋대로 시가 단톡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부모님이 계속 풍경 사진이며 음식, 예쁜 문구 등 사진 이런 것과 함께 안부 연락을 한다고 하는데 이걸 무시하자니 예의가 없어 보이고 하나하나 대답을 하자니 그게 또 며느리 입장에선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신우가요, 별 날도 아닌데 자꾸만 모임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결국 이 며느리는 단톡방을 나왔습니다. 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사진을 종종 시부모님께 보내드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 시부모님이 아이 사진을 다시 신우에게 보내니까 신우는 이게 번거롭다면서 단톡방에 올려달라고 다시 한번 단톡방에 초대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모임을 갖자, 밥 먹자 이렇게 귀찮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라고 합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신우입니다. 어머 세연님, 진짜 복 받은 신 줄 아세요? 요즘 세상에 우리 집 같이 사이좋고 달라는 데가 어디니? 세상에 이걸 고민이라고 사연으로 올리다니. 상희 언니 진짜 호강 날라리가 났다. 동그라미. 야 이자연 기자 혼자 들었어요 지금. 일부러 막 재밌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제 생각이 이래서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며느리 입장. 어머, 자연 아가씨, 너 나중에 꼭 그런 집에 시집 가라. 가서 단톡, 이 상황이랑 딱 맞네. 예, 단톡방 만들어서 열심히 집안 대소사 챙기고 시부모님이랑 주말마다 브런치 먹고 그래. 응? 알았지? X. 야, 이번 경우는 우리 이 기자 얘기부터 먼저 듣고 싶은데. 아니 저는 자꾸만 만나자고 하는 거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싫을 것 같은데 단톡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저희 다 싫은 단톡방 하나쯤은 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이게 제일 싫을 것 같은데 이 단톡방이. 예. 근데 뭐 이 답장이야. 저는 워낙 핸드폰을 들고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면은 그냥 한두 마디 하면 되고 너무 바쁘면은 한참 몇 시간 뒤에다 답장해도 되는데 예. 그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을 일인가 하는 생각이 조금 야, 듭니다. 지금 채팅창에 말이죠. 야, 저 여기자 쟤 누구니? 우리 며느리 삼고 싶다 지금 막 이런 얘기가 막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장담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결혼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네. 일주일 갑니다. 그렇군요. 일주일도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부터. 네. 뭐 사실 저는 이런 단톡방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는 않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때는 막 너무 바쁠 때는 뭐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면 굉장히 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대답을 못하면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착한 며느리를 이 신우이가 나쁜 며느리를 만드는 거예요. 도리어 그냥 두면은 시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잘할 텐데 이제 맨날 짜증나고 그 모임 가기 싫고 이러니까 신우이가 센스가 부족하다, 오바다. 그러시군요. 자, 교수님. 아직 그 신우이가 시집을 안 갔다는데 예. 제가 확실히 이해를 합니다. 본인이 시집을 가게 되면 현실을 깨닫겠죠. 왜냐하면 물론 이 신우이도 좋은 그 뜻으로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톡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늘 좋은 선의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 기자님 말씀을 하셨는데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단톡방은 거의 그냥 그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20시간 정도는 오픈돼 있거든요. 이게 수시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갖다가 안 보이면은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또 반응을 보이려고 하면은 또 그것도 좀 약간 뻘쭘하고 그래서 주위에 보면 이런 것을 운영하는 집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그 양 변호사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일주일 가는데요. 실제로는 화목보다는 자칫하면 그 관계가 더 뻘쭘하게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예. 이 단톡방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이유 내면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새로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의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마 결혼하시면은 바로 본인이 단톡방 해제할 겁니다. 그렇군요. 양 변호사님께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지만 단톡방이라는 게 말이죠. 어떤 맨 꼭지점에 있는 사람이 뭔가 탁 화두를 던졌다. 그럼 밑에 사람들은 무조건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크크 뭐 이런 거라도, 네 뭐 이런 거라도. 그게 피곤한 거예요. 차단해버리세요. 예? 차단해버리세요. 보이스피싱 무료된다 그러면 차단해버리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 기자의 그 생각이 약간은 좀 저도 좀 우려가 된다. 이제 이 기자가 선의로 저는 그냥
잘 좋게 풀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저는 비슷한 얘기를 이런 상황일 때 늘 말씀드리는데 시댁은요 그 집이고요. 결혼한 제가 호칭만 며느리였으니까 사실 며느리라는 말도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그 여성분은 남성분과 별개의 가정을 꾸린 겁니다. 이쪽 집안은 그 남자의 집안이고요. 여성분은 그 남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남편이 필요로 할 때 남편을 도와주는 정도에서 그쳐야 됩니다. 점선 정도로 엮여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습니다. 실선 아닙니다. 진짜. 교수님 왜 이렇게 오늘따라 말씀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며느리를 보고 우리 딸같이 대우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며느리는 자기 직접적인 딸이 아니라 내가 굉장히 가장 가까운 친구의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조심하죠. 예, 그래서 이 단톡방을 같이 만들고 거기에서 거의 같이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나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렇군요. 제가 이 채팅창에서 너무 빨리 올라가서 제가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놓쳤는데 어떤 분이 이랬어요. 자연아 너 빨리 정신 차려. 네, 가족 여러분이 결혼부터 하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시네요. 부산 사나님은 가족 단톡방인데 뭐가 문제임이라고 하셨고요. 수술리님은 나는 올케랑 카톡 친추도 안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다예요? 헬레나 팡님은요. 직장 단톡도 극혐인데 시댁 단톡이라니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하시는 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